1970년 10월 16일 나는 대통령 후보로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선거운동에 앞서 준비한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선보였다. 그동안 한국의 야당은 정부의 실정이나 비리 등에 대해서 공격만 퍼부었지 야당 나름의 정책이나 비전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나는 이번 선거만큼은 정책 대결을 통해 우리 신민당이 수권 정당임을 확실히 보여줘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비판은 쉽지만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려웠다. 회견에서 박정희 공화당 후보와 여당 수뇌들에 대한 인신공격은 일체하지 않았다. 인신공격을 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번 선거는 정책으로 승부하고 싶었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선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다. 그만큼 치열하게 연구했고 수없이 다듬었다. 나는 향토예비군의 폐지, 대중경제 노선의 추진, 미중 소일 4대국의 한반도 전쟁 억제 보장,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 및 평화 통일론,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과 교역 추진, 초중등학교의 육성예비 징수 폐지, 사치세 신설 학벌주의 타파, 이중고 과제 실시 등을 제시했다. 공약 하나하나가 엄청난 파급력을 지녔지만 특히 향토예비군의 폐지와 4대국 안전보장론, 남북교류와 평화통일론, 대중경제 노선은 국민들이 폭발적 관심을 보였다. 향토예비군은 북한 게릴라의 청와대 습격 사건으로 1968년 4월 1일 예비역 200만 명으로 출범하였다. 평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시에는 전투병으로 동원되는 둔전병과 같은 조직으로 북한의 노농조기대에 견줄만 했다. 이들 예비역들은 생업에 종사하다가도 예사로 불려나가 노역과 훈련을 해야 했다. 심지어 지사장 집에 가서 아이들을 봐주고 나무를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훈련에 빠지거나 대리 참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예비군은 북한 침략에 대한 방위라는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박 정권은 이를 주민 통제용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안보를 빌미로 전 국민을 군사조직으로 묶어 관리했다. 민간인들을 삽시간에 군인으로 만들 수 있기에 언제라도 부당한 목적에 동원할 수 있었다. 향토예비군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원성의 대상이 되었다. 예비군 폐지를 주장하자 국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호응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박 대통령은 정래혁 국방장관에게 대책회의를 소집토록 했다. 그리고 관련 단체를 사주하여 나를 공격했다. 향토예비군 폐지는 국가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는 발언으로 즉각 철회하라. 그러나 나는 공약을 철회하지 않았다. 정부 여당의 비난 공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절대 다수가 향토예비군 폐지를 지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비군 폐지 주장이 다소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있었다. 선거 종반에 했으면 상대가 반격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물론 너무 일찍 정책을 발표하는 바람에 거대한 역풍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었다. 정부와 여야당은 신문과 당의 출판물, 국영방송들을 총동원했다. 나를 안보의식이 결핍된 위험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으로 몰아갔다. 따라서 그러한 지적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당력을 결집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킬 폭발력이 강한 이슈가 있어야 했다. 그리고 반공이란 구호 아래 숨도 못 쉬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할 필요도 있었다.
박 정권의 반공 독재를 깨뜨릴 기폭제가 절실했다. 그래서 일찍 향토 예비군 폐지를 주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만일 나의 다른 공약들로 국민의 신임을 얻은 후 투표일에 임박해서 예비군 폐지를 주장했다면 선거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 그것은 지금도 예측하기 어렵다.